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유 사이언스TV의 정인선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동 렌즈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 공식은요,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어떠한 렌즈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나누고 있죠. 볼록 렌즈는 중간이 볼록하다라고 해서 볼록 렌즈고, 오목 렌즈는 중간이 오목하다라고 해서 오목 렌즈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볼록 렌즈는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자, 선생님 욕 쓴 거 아닙니다. 욕이 아니에요. 자, 이거 한자입니다. 볼록 철자라 하고, 이때 이 볼록 철자를 읽어보시면 토츠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츠 렌즈라고 읽으시면 되겠고, 자, 여기 오목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목하다 할 때 요자가 되겠습니다. 오우 렌즈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록 렌즈에서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바닥과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볼록 렌즈는요, 자, 렌즈에서는 항상 빛을 굴절을 시킵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굴절을 시키느냐? 두꺼운 쪽으로 빛이 굽어지게 굴절을 일으킵니다. 즉, 볼록 렌즈는 중간 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중간 부분으로 빛이 굴절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빛이 직진으로 들어왔을 때 볼록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 얘네들이 중간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모이는 점이 하나의 점에서 다 모이게 되기 때문에, 자, 그 점을 표시해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점에서 다 모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하나의 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모이는 점이다 라고 해서 초점이다 라고 하고, 영어로는 포커스라고 하기 때문에 F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목 렌즈도요, 렌즈의 빛이 통과하게 되면 굵은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자, 굵은 쪽으로 꺾이는데, 자, 이렇게 오목 렌즈도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빛은요, 굵은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꺾이게 되겠죠. 그럼 아무데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규칙성 있게 얘가 나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 규칙성은, 자, 반대쪽에 하나의 점으로부터 빛이 퍼져나가는 듯한 그러한 형태로 나간다라고 합니다. 자, 반대쪽 하나의 점으로부터 빛이 퍼져나가는 듯이 그러한 각도로 빠져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빛이 직진으로 와서 꺾이는 형태로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하나의 점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의 점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역시 초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목 렌즈에서도 초점이 있는데, 자, 볼록 렌즈는 그러면 초점이 오른쪽에만 있고, 오목 렌즈는 그러면 초점이 왼쪽에만 있느냐? 아니죠. 반대쪽에서 빛이 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만큼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초점이 두 개 양쪽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렌즈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그러한 규칙성을 한번 알아보는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록 렌즈가 상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록 렌즈는요, 상이 여기 있고 렌즈를 빛이 통과하게 되면 초점을 지나면서 꺾인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평행하게 들어간 빛은 초점을 지나게 되고요, 또 중심을 향하게 되는 빛은 직진을 하게 됩니다. 또 앞쪽 초점을 지나서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 수평하게 지나가겠죠. 그래야 반대쪽에서 평행하게 왔을 때 그때 반대쪽 초점을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체의 크기를 L, 상의 크기를 L 다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렌즈와 물체까지의 거리를 A, 렌즈와 상까지의 거리를 B, 그리고 렌즈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F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에서 렌즈의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유도 과정보다는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그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공식을 바로 써 보시면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즉 렌즈에서부터 물체까지 거리 분의 1 플러스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 분의 1은 초점 거리 분의 1과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칙성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는 렌즈에서 물체까지 거리인데 이 값이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A가 플러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렌즈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을 때 A의 값은 양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렌즈의 왼쪽 편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렌즈의 왼쪽에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가끔 렌즈를 두 개 겹쳐서 쓰게 되면
첫 번째 렌즈에서 만들어지는 상이 두 번째 렌즈에서의 물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첫 번째 렌즈가 만든 상이 두 번째 렌즈의 오른쪽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렌즈의 입장에서는 물체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게 되는 셈이 되니까 그때의 경우에 A 값, 즉 물체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왼쪽이 아니라 렌즈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A 값은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렌즈의 오른쪽이 되겠죠? 자, B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B는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체가 왼쪽에 있으면 렌즈는 당연히 빛을 통과시키니까 빛이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상을 직접 빛이 모여서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물체가 왼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면 상은 무조건 오른쪽에 생겨야 바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상이 오른쪽에 생길 때를 우리는 플러스로 기준을 잡습니다. 자, 상이 오른쪽에 생긴다면 빛이 직접 모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로 존재하는 상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실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 실상은요, 항상 원래의 물체의 모습과는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도립이다 라고 하는 말도 써서 도립 실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자, 즉 상이 오른쪽에 있다, B의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도립 실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이 오른쪽에 맺힐 수가 없고 마치 왼쪽에서 어느 부분에서 빛이 퍼져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헛된 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상이 왼쪽에 있으면 빛이 직접 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헛된 상이 보이게 되겠죠. 렌즈의 왼쪽에 상이 맺힌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값이다, 마이너스의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상이 왼쪽에 있다 라고 하면 얘는 헛된 상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허상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허상은요, 항상 원래의 물체의 모습과 똑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똑바로 서 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정립 허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도립실상이라는 말과 정립허상이라는 말 자체를 기억해 두시면 훨씬 편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초점 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거리 F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쪽 초점을 쓰느냐, 왼쪽 초점을 쓰느냐, 오른쪽 초점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점 거리 F는요, 초점을 오른쪽 초점을 쓴다라고 하시면 플러스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렌즈를 지나서 초점을 쓰게 된다라고 하시면 플러스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초점을 쓴다는 것은 빛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꺾여야 되니까 오른쪽 초점을 쓸 때는 항상 볼록 렌즈일 때 오른쪽 초점을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볼록 렌즈의 경우에서는 초점 거리 F를 플러스로 잡아준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왼쪽 초점을 쓰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하게 온 빛이 바로 왼쪽 초점을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왼쪽 초점을 쓰는 경우에는 빛이 평행하게 하다가 퍼져서 마치 이쪽 초점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는 오목렌즈의 경우를 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초점을 쓰는 경우다 라고 하면 그때는 마이너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초점을 쓰는 경우에는 오목렌즈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목렌즈를 쓰는 경우에는 초점 값이 마이너스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상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배율이다 라고 하죠. 배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의 크기보다 물체의 상이 얼마나 더 크게 보이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배율을 보는 방법이 되겠죠. 10배율이다 라고 하면 원래의 물체의 크기보다 10배 더 크게 보인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배율이다 라고 하는 뜻은 물체의 크기 L분의 상의 크기 L-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L도 모르고 L-도 모르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L과 L-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자, 물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서도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이 두 삼각형을 보시면 자, 지금 마주보고 있는 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각은 맞꼭지 각으로 일치하고요. 그리고 물체는 수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상도 수직으로 생긴다, 즉 90도다 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두 개의 각이 같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닮음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닮은 B가 성립을 할 거죠. 그러면 L과 L'의 B는 밑변인 A와 B의 B와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L분의 L'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A와 B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L분의 L'라고 하는 것은 A분의 B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A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고 B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호 역시 마이너스의 값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수의 값을 가져야 되는 상수이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항상 양수만 나와야 된다는 의미로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율이다라고 하는 것을 L과 L'을 모른다 하더라도 렌즈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렌즈로부터 상까지의 거리만으로도 배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렌즈 공식을요, 유도하기보다는 각각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배율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오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질문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꼭 연락 주시고요.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요. 그럼 안녕!